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저는 쌍지리TV의 이승국 선생님입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이 딱 열흘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장되고 초조하실 텐데, 자,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국지리 꼭 최고의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 열흘 동안 집중해서 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대부분 친구들이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를 다 완강을 하시고 자, 이 영상을 볼 것 같아요. 자, 물론 아직 완강을 못한 친구가 있다면 자,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자, 필요한 영상들 벼락치기 프로젝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10일 동안도 당연히 여러분들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남은 열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자, 한국지리 전범위 총정리, 자, 총복습의 시간을 자, 마지막으로 가지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벼락치기에서 배웠던 내용들 쭉 한번 떠올려 주신다면 자, 이런 내용을 배웠고 이런 내용이 출제될 거고 6월, 9월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수능엔 이런 게 예상된다. 자, 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어떤 제목 위주로 자, 빠르게 자, 단원별로 요약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별로 1단원부터 총복습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단원이 국토인식과 지리정보라는 단원이죠. 자, 문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위치와 영역 첫 번째 주제는 거의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보고 그리고 고지도 고지리지 그리고 지리정보 요 중에는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치 영역은 골고루 잘 나오는 편인데 올해 6월 달에는 이제 위치와 관련된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위치 영역 중에는 위치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주세요. 자, 위치는 선생님이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가 있지만 대부분 시험 문제가 수리적 위치로 자, 출제를 한다 그랬죠. 자, 수리적 위치는 위도 경도로 나타내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도 숫자, 경도 숫자 자,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극 지점에 해당되는 섬들을 잘 찍어서 출제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사극 지점들 뭐 독도, 마라도, 만도 자, 요 세 개의 섬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요 섬들과 헷갈리게 낼 수 있는 섬들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섬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 울릉도, 뭐 이어도, 백령도 같은 섬들의 위치를 찍어놓고 출제하는 문제. 자, 이런 것들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역 쪽도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영역 쪽은 우리 예전부터 잘 나오던 것들, 뭐 영의 설정 방식, 뭐 통상기선, 직선기선의 영의 설정 방식, 대한해협은 거리가 3L로 줄어드는 거. 자, 그리고 최근에는 내수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도 많으니까 직선기선 안쪽의 바다 내수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위치, 자, 설정 방식, 그리고 한일 중간수역, 한중 잠정 조치수역의 위치, 자, 이런 것들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위치, 그 중에서도 수리적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지도와 고지리지가 시험에 나온다면, 자, 고지도는 이제 대동 여지도 읽는 방법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고지리지는 조선 전기와 자, 조선 후기의 지리지 하나씩 지문해 주고 비교하는 형태로 출제를 하죠. 조선 전기는 국가 통치 목적으로 제작된 백과사전식의 관찬지리지. 조선 후기는 자,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이 제작한 사찬지리지. 자,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택리지는 가거지의 조건이 나와 있는 부분들, 가거지의 조건 4가지. 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고지리지에서는 조금 어렵게 간다 그러면 뭐 지형을 표현하는 자, 어떤 곳에 밑줄을 그어놓고 지형을 유추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인지 찾으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글을 잘 읽어서 힌트를 정확하게 자, 파악을 하신 후에 문제풀이를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지리정보 쪽에는 지리정보의 종류, 뭐 종류 뭐냐, 이거 공간 정보냐, 속성 정보냐, 관계 정보냐. 자, 그리고 수집 방식, 뭐 실내 조사, 야외 조사, 원격 탐사 이런 수집 방식의 특징. 그리고 통계지도 어떤 거 써야 되냐, 통계지도의 종류. 자, 그리고 GIS 중첩 분석까지 자, 이런 내용들이 생각이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원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다 맞추실 거라 자,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2단원으로 갈게요. 자, 2단원이 이제 지형 파트죠. 지형 파트가 총 4문제가 나옵니다. 자, 중단원 4개가 있는데 자, 4개 단원 골고루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형 파트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문제들이. 그래서 기본 개념만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대부분 맞출 수 있게 문제 출제하시니까 자,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먼저 한반도의 형성 과정 쪽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한반도의 형성 과정을 연도별로 막 이렇게 줘서 나오는 문제보다 특정 지형을 보여줍니다. 자, 어떤 지형을 딱 보여주면 이 지형에 포함된 암석을 찾아서 이 암석이 어느 시기에 형성되었는지 이 형성 과정을 역으로 물어보는 문제. 자, 이런 문제가 최근 몇 년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6월달, 9월달 모두 다 출제가 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사진에 돌산을 보여줬어. 뭐 설악산에 돌산을 보여줬어. 그러면 돌산의 기반함이 화강암이다라는 걸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이 암석에 대해서 선택지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강암은 중생대 때 마그마가 관입해서 만들어진 관입암이죠. 그래서 중생대, 자, 마그마 관입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중생대 마그마가 관입한 지각운동이 대보조산운동이잖아요. 그럼 대보조산운동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나?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형을 제시하고, 자, 사진이나 글로 지형을 제시하고 이 지형의 암석을 찾아서 한반도 형성 과정에 어느 시기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특정 지형이 나오면 이 지형을 구성하는 암석들 잘 연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돌리네라고 하면 석회암. 자, 그리고 만약에 흑산이면 편마. 자, 주상절리면 현무암. 이런 식으로 잘 연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산지 지형 쪽이 나온다고 하면, 자, 산지 지형은 1차 산맥들 위치 좀 파악해 두시고, 1차 산맥들 위치. 자, 그리고 고위평탄면. 자, 고위평탄면의 위치와 특징. 자, 이게 다 1차 산맥이나 고위평탄면 둘 다 경동성 요곡 운동 때 이제 융기한 거죠, 맞죠? 자, 그리고 고위평탄면은 어떻게 이용한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돌산과 흑산의 차이점. 요 돌산, 흑산은 또 암석을 보여주는 지형이니까 그 암석 문제에서 힌트로 제시되는 지형 중에 또 하나입니다. 돌산은 화강암, 흑산은 편마암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천과 평야 지형도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대부분 시험 문제 출제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자, 일단 지형도 두 개를 깝니다. 자, 지형도 두 개를 딱 깔아주는데, 자, 하나는 상류 쪽 지형도, 자, 하나는 하류 쪽 지형도를 자, 보여주는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역대 수능에서도 최근 5년간 수능에서 4번이나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6월달, 9월달은 다른 형태가 나오더라도 결국 수능 가서는 상류 지형도 하나, 하류 지형도 하나, 자, 요렇게 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천 평야가 일단 지형도로 나올 가능성이 좀 제일 높다는 거. 자, 그리고 상류에 하천 지형도 하나, 하류에 하천 지형도 하나를 주면 상류 쪽은 가믹공류 하천의 특징이 나타나죠. 가믹공류 하천. 자, 하류 쪽은 자유공류 하천이 그려질 거잖아. 자, 그러면 자,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상하류 특징을 비교할 수 있죠. 요렇게 VS 되는 구도로. 자, 상류는 퇴적물 입자가 크고 하류는 퇴적물 입자가 작다. 하류는 유량이 많고 상류는 유량이 적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상하류 비교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믹공류와 자유공류를 또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융기의 영향을 받은 건 가믹공류, 그리고 유로 변경이 활발한 건 자유공류, 홍수에 의한 범람이 심한 게 자유공류. 자, 이런 거 비교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공류, 가믹공류 주변에 나타나는 지형들이 같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믹공류 주변에 나타나는 계단상의 평탄면, 하한 당구가 같이 그려져서 출제될 수 있고요. 자, 자유공류 하천이 범람하면 주변에 퇴적되는 범람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유공류가 나와 있는 하류 지형도에는 범람원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범람원에 자연제방 배우습지를 또 뭐 하나는 A, 하나는 B 이런 식으로 자, 두 개를 나눠서 찍어주니까 자연제방과 배우습지의 특징도 서로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런 구도의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자, 상하류 지형도가 나오는데 어쨌든 하천이란 게 유로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로 변경의 흔적이 나타나는 지형들이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로 변경 지형들 하면 뭐 구화도나 우가코 같은 게 추가로 같이 제시될 수도 있다는 거. 자, 요거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우리나라 하천의 전반적인 특징과 관련되는 것들. 우리나라 하천 특징. 자, 감주 하천이다. 그리고 강수의 계절차가 크기 때문에 유량 변동이 크다.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 안 된 하천 평야 지형들 있죠. 침식 분지. 자, 침식 분지는 암석 비교를 잘 시킵니다. 요거는 암석 비교하는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야. 침식 분지는 외부 산지가 편마, 변성암이고, 자, 그리고 내부 평지가 화강암이니까 한반도 형성 과정의 지형과 암석을 연결하는, 자, 그 문제의 침식 분지가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퇴적 지형 중에 뭐 삼각주와 선상지, 자, 요 두 개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선생님이 확률이 높은 건 상하류 지형도 하나씩 주고 묻는 문제. 여기 확률이 제일 높아요. 자, 하천과 평야 지형 했고요. 자, 세 번째. 해안 지형은 대부분 문제가 쉽습니다. 뭐 지형도를 낼 수도 있고 사진으로 낼 수도 있고 글로 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쉬워. 그래서 해안 침식 지형과 퇴적 지형, 우리 침식 지형 하면은 해식의 파식대 시스템, 해식동 해안 당구 있고, 그다음에 퇴적 지형은 사빈, 사구, 사주, 석호, 갯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특히 퇴적 지형들의 형성 원인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사구와 석호 요 두 개는 조금 깊게 물어볼 여지가 있으니까 사구, 석호 요 두 개를 좀 신경 써서 공부를 좀 해주세요. 자, 사구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 자연 방파제 역할도 있고 방풍림, 방사림 역할도 하고 지하수 저장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석호 같으면 시간이 지나면 면적이 작아지는 거.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내가 안 어려워서 뭐 글로 쓰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화산 카르스트 쪽에는 일단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화산 지형은 제주도나 울릉도 그리고 철원의 용암대지, 자, 요 세 개가 보통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확률이 높은 건 제주도입니다. 자, 제주도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러면 제주도가 나온다 그러면 지형도를 낸다 그러면 기생화산 쪽, 지형도를 낸다 그러면 기생화산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글로 쓰는 문제 같으면 뭐 주상절리나 용암동굴 뭐 요쪽을 잘 추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카르스트 지형 쪽은 자, 지형도로 낸다 그러면 돌리네. 자, 돌리네 옹북파인 와지죠, 맞죠? 그러면 저하 등고선 그려지는 거. 자, 그리고 글로 내는 문제 같으면 석회동굴. 그래서 제주도의 용암동굴 그리고 카르스트 쪽의 석회동굴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석회동굴이나 돌리는 또 석회암을 보여주는 지형이니까 한반도의 형성 과정 관련된 문제에서도 언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기타 울릉도나 용암대지가 나온다 그러면 울릉도는 종상화산이고 칼데라 분지가 있고 이중화산이라는 거. 그래서 알봉이 가장 마지막에 형성되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용암대지는 현무암질 용암의 열화분줄로 형성된 거고 낮은 부분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해진 지역. 그리고 나중에 한탄강이 흘러서 한탄강 양옆에 주상절리가 보이고, 자, 그리고 용암대지는 논으로 이용하는 특징. 자, 이런 것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형 문제는 전반적으로 네 문제가 나오고 지형도 문제는 뭐 많이 뭐 두세 개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문제 정도. 자, 지형도 문제가 나올 텐데 하천 평야 쪽이 제일 유력하지만 해안 지형이나 화산 카르스트 쪽도 지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나왔던 지형도들 간단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읽는지 다시 한번 좀 봐주셔야 돼요. 자, 2단원 지형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3단원 기후로 갈게요. 자, 기후 문제는 보통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우리가 벼락치기에서도 기후 파트를 두 개로 나눠서 공부를 했죠. 기온 강수 분포 쪽과 나머지 쪽. 자, 요렇게. 자, 그런데 압도적으로 이 기온 강수 분포 쪽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거나 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한 문제 나오는데 저번에 이제 9월 모평에는 두 문제가 나왔어가지고 이제 혹시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쪽 어렵고 그리고 배점은 무조건 3점인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연지리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 기온 강수 분포예요. 자, 그래서 기온 강수 분포는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죠. 기온값, 강수값을 무작정 외워서는 안 되고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특히 기온 쪽 같으면 기온 분포의 정확한 원리, 이 원리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연교차는 이렇게 접근하고 최하늘 기온 이렇게 접근하고 만약에 여름 기온, 겨울 기온이 가나 이렇게 빈칸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지역별로 기온 차이가 큰 겨울을 먼저 고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기온 분포의 기본 접근 원리. 자,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온 분포는 대략적으로 이제 위치만 가지고도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기온이나 강수는 어쨌든 비슷한 곳은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곳들은 내가 고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힌트로 이 지역을 찾고 이 지역을 찾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힌트 중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를 그래프에서 꼭 찾으셔야 돼요. 어영부영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가 뭐 기온 높겠지 뭐 얘가 뭐 비 많이 오겠지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정확한 근거를 찾아서 문제풀이 하셔야 돼요. 감으로 때려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수 분포 쪽도 이 다우지 소우지 이거 정확하게 공부하셔야지. 다우지 소우지. 자, 다우지 소우지만 일단 잘 나눠도 반은 된 거란 말이야. 거기서 약간 디테일이 좀 추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 얘기한 어떤 디테일이 이런 거죠. 자, 강수량이 엄청 많은 넘사벽 다우지들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렸고, 자, 그리고 울릉도는 겨울 강수량으로 풀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다우지끼리 또 비교하는 방법, 같은 소우지끼리 좀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강원도 영동과 영서를 비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 공부한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강수분포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올해에서 약간 주의해야 될 상황이 뭐냐면 6월달, 9월달 문제 모두 자, 북한의 지도를 주고 기후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 9월, 6월, 9월 모두 자, 북한 쪽 지도를 제시하고 그래프 주고 지역을 연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지 우리가 생소한 지역도 좀 출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때까지 시험에 잘 나오던 지역이 좀 몇 군데 딱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뭐 중강진, 청진, 뭐 평양, 원산, 뭐 아니면 평양 대신 남포, 가끔가다 신의주 요 정도거든. 그러니까 요 6개 정도에서 돌았단 말이야. 그리고 어쩌다가 저기 청천강 중상 위에 희천 같은 데까지 하면 뭐 한 7개 정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를 했는데 올해 6월달, 9월달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놓치기 쉬운 조금 이런 데까지 나와 하는 곳까지 좀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들은 내가 어느 도시인지를 모르잖아. 그냥 위치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위치로. 위치적 특징. 만약에 개마고원 쪽이다 그러면 해발고도가 높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서해안이다. 동해안이다. 내륙이다. 이런 위치 힌트로 접근해서 문제풀이를 가야지. 자, 우리가 어느 도시인지 모른다고 내가 공부한 것 아니라고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의 생소한 곳을 찍어서 출제할 수도 있으니 거기에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북한의 생소한 지역의 기온 강수량을 내가 다 외우겠다. 이건 안 돼. 기본 원리로 접근하는 법. 요거를 6월달, 9월달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단순한 기온값, 강수량 값을 정직하게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조금 어렵게 내는 게 그냥 기온이 몇 도다, 강수량이 몇 미리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 지역 기온에서 뭐 평균을 뺐다, 아니면 이 지역 강수량에서 이 지역 강수량을 뺐다 이런 식으로 기온 차이, 강수량 차이 이런 값들을 출제자가 마음대로 정의해서 계산한 값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고. 자,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그 심화 2강에서 이 편차 차이 관련 문제를 4개를 푸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우리가 미리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길게 따로 언급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그것까지 대비를 하셔야 만점을 꼭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 파트의 나머지 파트에서는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이 6개 주제 중에 가장 출제가 유력한 건 자연재해입니다. 요 자연재해. 자연재해가 이 중에서는 출제가 가장 유력하다. 자, 그러면 자연재해가 시험에 나오는 자연재해가 폭염, 한파, 황사도 있고요. 그리고 호우, 태풍, 대설 있지. 호우, 태풍, 대설. 거기다가 지진까지 나올 수 있잖아. 자, 그런데 6, 9월 모두 다 출제가 된 게 폭염, 한파, 호우, 태풍 이 4개가 이제 6월달, 9월달에 자 6월달에 뭐 6월달에는 이제 태풍하고 폭염이 나왔고, 자 9월달에는 태풍, 호우, 한파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 4개가 일단 6, 9월에 출제된 거니까 요 4개를 좀 대비해 주시고, 자 그리고 자연재해는 전반적으로 내용은 어렵지 않죠.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혹시라도 통계 자료가 나왔을 때 문제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까 이 자연재해 피해가 많은 지역들 그리고 피해 받는 시기 이런 통계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5개 주제 중에 뭐 출제가 가능한 게 바람입니다. 바람.
자, 바람은 6월 달에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출제가 된 게 그 계절풍이 시험에 나왔었죠. 바람 중에 계절풍이. 자, 그래서 계절풍에 자, 여름, 겨울 계절풍 찾는 방법. 자, 요게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겨울은 북서풍, 여름은 남서남동풍이니까 바람 장미나 풍향 같은 거 줬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가 여름이고 어느 시기가 겨울인지 요걸 잘 찾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람 뭐 추가적으로 뭐 높새 바람 같은 것도 있으니까 자, 요것도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뭐 계절 변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특징, 어느 기단에 영향을 받는다. 뭐 이 기후 현상은 뭐 이런 원인 때문에 나타난다. 요런 거 쉽게 좀 정리해 주시고, 전통과학 구조는 뭐 우대기, 정주간, 대청마루 뭐 우리 다 아는 거. 그리고 국지 기후는 뭐 열섬 현상이나 대도시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면적이 많다 보니까 같은 양의 비가 와도 홍수 피해가 큰 거. 자, 그리고 뭐 기온 역전 현상, 분지 기온 역전 현상. 우리 배운 것들 생각나시면 되고요. 뭐 지구 온난화는 시험에 나오면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쉽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 파트는 일단 기온 강수 분포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자연재해, 세 번째 중요한 거에 바람,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기본적인 걸 알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후 쪽 기온 강수 분포, 요 고난이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주제니까 여러분들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문지리 쪽으로 갑니다. 자, 4단원이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개발. 자, 여기에서 보통은 세 문제가 나와요. 자, 세 문제. 자, 일단은 무조건 출제되는 게 이게 도시 내부 구조죠. 반드시 나옵니다. 자, 도시 내부 구조는 도심과 외곽으로 나눠지는 어떤 기본 원리 있지. 일단 이 기본 원리에 대한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 이론에다가 도시 내부 구조는 보통 서울을 모델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서울의 구별 특징, 자, 요거 반드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9월 달에는 부산이 나왔고 6월 달에는 서울이 나왔지만 수능에서는 당연히 서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서울의 구별 특징은 이건 모르면 틀리게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자, 서울의 구별 특징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엄청 중요한 6개 구, 자, 수업 중에 강조한 것들이 있죠. 뭐 중구, 종로구, 그리고 강남구, 공업지역의 금천구, 자, 그리고 주거지역의 뭐 노원구나 강서구, 요런 데들. 자, 그 중에 이제 6월 달에 나왔던 데가 요 세 군데잖아. 중구, 자, 도심의 중구, 그리고 공업지역의 금천구, 그리고 주거지역의 노원구, 요 세 개가 6월 달에 출제가 된 세 구의 조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강남도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강남구까지 우리가 특징을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4개 구, 뭐 추가로 중구 대신 종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원 대신은 뭐 강서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 4개 중심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이 부산이나 대구나 지방의 광역시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게 좀 걱정이실 텐데, 지방의 광역시가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그냥 그래프만 잘 해석하시면 문제가 다 풀리게끔 출제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9월달 문제도 보면, 자, 부산에 무슨 구다 이거 다 알아야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프만 잘 해석해도 그냥 풀리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를 해석해서 추론하는 그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서울은 무조건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지? 자, 서울의 구별 특징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도시권도 거의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대도시권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생활 범위를 우리가 대도시권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대도시권은 경기도에, 자, 실제 도시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경기도 시군별 특징, 자, 요거를 잡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 잡을 때 선생님이 유형별로 좀 나눠서 잡으라 그랬어. 뭐 1기 신도시 유형, 2기 신도시 유형, 자, 그리고 공업도시 스타일, 농업 스타일, 요렇게 유형별로 나눠서 요런 특징이 있다, 요런 특징이 있다 라는 걸 통계 자료에서 잡아내셔야 됩니다. 통계 자료에서. 자, 그래서 시험에, 자, 6, 9월 반복해서 출제된 두 지역이 있습니다. 성남, 화성. 자, 6월달, 9월달 모두 다 나왔어요. 근데 성남, 화성은 어느 한 유형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좀 복합적인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좀 잘 나오는 편이 있어요. 자, 성남은 1기 신도시기도 하고 2기 신도시기도 하지.
자, 1기 신도시 분당도 있고 2기 신도시 판교도 있는데 인구 증가는 1기 때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 인구 문제와 관련돼서는 1기 신도시 유형처럼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 같으면 2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고요. 그런데 공업 도시의 성격도 강하죠. 그래서 다른 베드타운들에 비해서는 자족성이 매우 높다. 공업이 발달한다. 자, 그래서 공업도시 속성과 2기 신도시 속성이 같이 나타나는 또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남 화성이 6, 9월 두 번 반복해서 출제됐기 때문에 성남 화성 수능에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성남 화성에 나머지 한 지역 요렇게 6, 9월 모두 출제가 됐어요. 6월 달엔 포천이 나왔고 9월 달엔 가평이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나머지 한 지역은 성남 화성보다는 농촌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 재개발도 6, 9월 모두 다 나왔기 때문에 자, 출제가 유력해 보입니다. 자, 도시 재개발은 간단하죠. 철거 재개발하고 자, 수복 재개발, 자, 수복 혹은 보존 재개발 요거 비교해라 이거지. 자, 그래서 요 내용은 간단하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자, 선생님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요. 자, 그리고 지금 6, 9월에 안 나온 게 요 세 주제란 말이야. 자, 도시 발달 과정, 도시 분포, 도시 체계, 지역 개발. 그래서 오늘 수능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공부는 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뭐 제가 뭐 무조건 안 나온다 이렇게 장담을 못 해요. 자, 그리고 도시 발달 과정이나 도시 분포, 도시 체계 쪽은 인구 파트나 지역지리 파트하고도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인구 파트나 지역지리 파트 문제 풀기가 좀 쉽습니다. 자, 도시 발달 과정 같으면 어느 시기에 어느 도시가 성장하고 이걸 공부하는 거잖아. 뭐 70년대 성장한 도시, 90년대 성장한 도시, 2000년대 넘어서서 성장한 도시 요거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인구 파트랑 자, 연결이 잘 됩니다. 자, 특히 인구 파트에 그 연도별로 인구 증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들에서 이 도시 발달 과정을 알면 대단히 유리한 거죠. 자, 그래서 인구 파트에서 이게 상대 수치 주는 자, 그런 문제를 풀려면 자, 인구 수가 아니라 어느 시기에 인구가 증가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에서는 도시 발달 과정의 이론들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문제가 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도시분포 도시체계는 작년까지는 수능에 엄청 반복적으로 나오다가 올해 6, 9월에는 갑자기 사라진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이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도시 순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전국 1등 도시부터 11등 도시까지 100만 도시는 일단 다 외워야 되잖아. 그래서 그 100만 도시 알고 있냐 이게 그냥 다이렉트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올해 6, 9월에는 그런 문제가 지금 없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알아야 돼. 그래서 도시 순위는 전국 단위 도시 순위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권역별 도시 순위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수도권 1등 도시부터 쭉 써봐라 하면 서울, 인천, 수원, 용인, 고양 이 100만 도시 5개를 쓸 수 있어야 되고 영남권 같으면 부산, 대구, 울산, 창원 그리고 대략적인 도시 수까지 알아야 그래프에 그려진 비율이나 상대 주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자, 그런 문제들이 작년 수능까지는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 6, 9월에 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자, 선생님이 벼락치기에서 정리해준 그 정도 수준까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개발은 성장, 거점개발, 균형개발 그리고 1차부터 4차까지 국토계 요거 말하는 거니까 내용 자체가 쉬워서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나오더라도 문제가 쉽게 나올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이 단원 문제들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고난도 문제가 잘 나오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단원별로 한 문제씩 해서 총 4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자, 각 단원별로 한 문제씩 다 나온다. 자원 한 문제, 농업 한 문제, 공업 한 문제, 서비스업 한 문제. 자, 자원 같으면 역대 잘 나오던 그 주요 에너지들,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요 주요 에너지들, 요 주요 에너지 하면 화석 에너지 3개 있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 그리고 원자력까지 요 4개를 가장 많이 쓰잖아. 선생님이 쓴 순서가 우리나라에서 소비량이 많은 순서대로 쓴 겁니다. 자, 그런데 6, 9월에 이 반복적으로 출제된 게 뭐냐면 이 주요 에너지의 지역별 소비 패턴.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지역별 소비 패턴. 소비 혹은 공급이라고도 해도 되지. 공급, 소비 같은 말이니까. 자, 그래서 뭐 석유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고, 뭐 천연가스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고, 원자력은 어디에서 많이 소비되고, 요게 6, 9월 다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강조했던 게 원자력은 있는 데만 있잖아. 원자력은 경북, 전남, 부산, 울산에서만 소비되고 공급됩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는 가정용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소비량이 많죠. 그리고 석탄은 충남이 압도적으로 1등이고, 석유는 석유 관련 산업이 있는 울산, 충남, 전남 요런 데가 소비가 많다. 그리고 지역별 소비 패턴들, 만약에 충남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서대로 쓴다. 경북은 원자력이 1등이고 석탄이 2등이다. 경기도는 천연가스가 1등이고 석유가 2등이다. 우리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어떤 지역별 소비 패턴까지, 자, 요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역별 소비, 공급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라. 됐지? 얘가 출제가 일단 제일 유력합니다. 자, 그리고 자원 파트의 다른 주제가 또 신재생 에너지가 있잖아. 근데 올해 6, 9월은 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쪽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신재생의 출제 비중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 보입니다. 자, 그래도 뭐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그리고 신재생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뭐 태양광, 풍력, 조력 우리 정리했던 거 그 정도는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전력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은 수력화력, 원자력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챙기고 가셔야 돼요. 아무래도 주요 에너지의 지역별 소비 패턴,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농업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농업 파트는 양대축이 있죠. 농업 파트의 양대축이라는 게 주요 농작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역별 농업의 어떤 특징을 통계에서 찾아야 되는 거. 그래서 도별, 자, 도별 농업 특징과 관련된 요 두 개가 짬뽕 돼가지고 보통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6월달, 9월달 문제를 보니까 자료에서 찾아야 될 건 농작물이더라고요. 6, 9월 모두 다. 그래서 6, 9월 모두 다 농작물 찾기가 일단 자료였다. 그래서 찾아야 될 농작물이 쌀, 맹류, 그리고 과수는 과일, 그리고 채소. 자, 6월달 같으면 아예 그냥 쌀, 맹류, 과수, 채소가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제시문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요. 9월달 같으면 쌀과 맹류, 그리고 옥수수 요 세 개를 찾아서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단 농작물을 잘 찾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도별 농업 특징과 관련돼서는 선택지에 깔릴 거니까 요것도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별 농업 특징은 뭐 농가수, 뭐 농경지 면적, 뭐 시설 재배, 경지율 요런 통계들이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시면 그 통계가 어디에 높고 어디에 낮고 요런 것들이 선택지에 깔릴 거니까 요렇게 어우러진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농작물 쪽. 농작물 쪽이 조금은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아무튼 농업 파트가 작년 수능은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올해 6, 9월 문제가 다 쉬워서 올해 수능은 그래도 작년에 그 20번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조금은 낮아질 거니까 자신감 있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공업인데, 자, 공업은 일단 업종별로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공업의 어떤 주요 업종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7개 업종이 있습니다. 자, 섬유, 1차 금속,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기타 운송 장비, 전자까지 이렇게 7개란 말이야. 그래서 7개 업종의 특징, 입지 유형 이런 거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업종이 어디에 분포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분포 상황이 결국에는 그래프로 그려져서 업종을 찾거나 도시를 찾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 수능에서는 업종 찾는 게 잘 나왔는데 올해 나왔던 문제는 다 도시를 찾아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모평에서 청주가 정답이었던 문제가 있었죠. 충청권 도시들 쫙 주고 공업구조 준 다음에 청주 찾아야 되는 문제. 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포 상황은 자, 도시 단위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시도 단위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북이 1등이다 하면 1차 금속 찾고, 경남이 1등이다 하면 기타 운송 장비 찾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 시도, 그리고 권역까지 선생님이 정리해 드렸으니까 권역까지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업종별 분포를 한번 쫙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도시는 어떤 공업이 있고 이 광역시와 이 도에는 어떤 공업이 있다까지
도시별로 또 정리를 해줘서 크로스 체킹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업은 분포 상황을 모르면 무조건 틀리게 나오니까 반드시 분포 상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자원, 농업, 공업 여기서 어려운 문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이나 공업 쪽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은 주제가 많죠. 이렇게 네 주제 중에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3번과 4번이에요. 그러니까 산업구조, 교통. 이쪽이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자, 1번에 이제 소매업 쪽은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거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통계가 요즘 막 되게 급변하고 있어. 그 통계가 해마다 막 통계가 바뀌어. 그러니까 통계 쪽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자, 대신에 그냥 도시 계층 구조하고 상점 계층 구조가 같이 연동되는 문제, 이런 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계층 비교하는 거 정도는 낼 수 있다. 통계형 문제보다는 도시 체계랑 상점 체계 요거 같이 비교하는 스타일, 요런 건 혹시 나올지도 모릅니다. 인구수 많은 데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다 많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대도시, 소도시 비교하면서 상점 계층 비교하는 거, 요런 거 좀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서비스업 같으면 소비자 서비스와 생산자 서비스, 자, 요거 분류할 수 있으면 됩니다. 소비자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이 생산자 서비스가 기업에게 제공하니까 서울 집중도가 높잖아. 통계에서는 서울 집중도 높은 게 무조건 생산자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산업 구조를 출제를 한다 그러면, 자, 9월 모평에 나왔던 게, 자, 시도별로 1차, 2차, 3차 산업 뭐 취업자 수 비율 주고, 자, 지역을 맞춰라 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잘 나오죠. 그래서 요거 주고 지역 찾기 하는 거.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네 지역이 있습니다. 울산은 2차 산업 비율 가장 높다. 서울은 3차 산업 비율 가장 높다. 제주는 2차 산업 비율 가장 낮다. 전남은 1차 산업 비율 가장 높다. 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생각해서 맞추라 그랬어요. 자, 그 내용들 산업구조 쪽 정리한 것들이 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도별 산업구조와 관련된 문제 출제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교통 관련 문제가 이제 작년부터 자, 다시 재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자, 운송비 그 곡선을 막 그려놓고 운송비 계산하라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교통수단 특징을 간단하게는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 교통수단별 특징. 자, 누가 기종점 비용이 비싸고 누가 저렴하냐. 자, 그리고 운전 연결성은 누가 좋냐. 정시성은 누가 좋냐. 장거리 화물은 누가 유리하나. 이런 그냥 쉬운 말들 있지. 쉬운 말들로 표현하는 교통수단의 특징들, 요거 좀 파악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약간 지역지리하고 연계되는 게 어떤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있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들,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요걸 알아야 문제가 풀리게끔 나오는 문제들이 요즘 작년 모의평가부터 수능에도 나왔고 올해 6월 모평에도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들 어디냐, 지하철 탈 수 있는 도시 어디냐, 고속철도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어디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들, 대표적인 지역들은 우리가 지역지리 파트에서 공부해 놓으신 걸 그걸 여기다가 가지고 와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5단원에서는 고난이도 문제 4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구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인구 파트는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자, 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요 1번의 지역별 인구 특징 비교, 요게 시험에 나오고, 2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외국인 유입과 관련된 문제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1번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지역별 인구 특징을 비교하라고 하면 인구 통계를 그래프에 그려줍니다. 인구 통계를 그래프에 그려줘요. 자, 그러면 제시된 지역을 찾아야 돼. 지역 찾기에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주로 제시되는 인구 통계가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게 가장 많이 나와요. 자, 인구 피라미드를 아예 그려주든가 아니면 유소년 청장년 노년 비율 이렇게 제시하고 어딘지 찾아라. 자, 하는 자료는 거의 뭐 무조건 출제되고요. 그리고 성비가 추가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인구 증가율 같은 힌트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찾으라고 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그 백지도에 찍혀 있는 지역 중에 한 곳만 농촌이고 나머지 둘이 도시야. 그러면 이 농촌은 노년층 비율, 연령층별 인구 비율에서 노년층 비율 높은 걸로 고르면 되죠. 맞죠? 그래서 농촌은
노년층 비율이 높은 걸 우리가 골라야 되겠다. 자, 라고 맘먹고 하나 딱 골라야 돼. 자, 그리고 나머지 도시 둘은 청장년 비율이 높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만약에 하나가 공업도시가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럼 그 공업도시가 공업도시 아닌 나머지 도시보다는 좀 성비가 높겠지. 성비가 높은 거 고르면 되고요. 자, 만약에 세종이나 그리고 수도권 2기 신도시 같이 최근에 3, 40대 유입이 많은 도시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신도시 스타일이다라고 가르쳐준 도시들 있죠. 자, 이런 도시들 같으면 상대적으로 유소년층 비율이 높잖아요. 자, 3, 40대 부부의 전입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인 유소년층 비율이 다른 도시보다 높다.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저출산 시대에 맞잖아. 자, 그래서 이런 신도시들이 다른 도시보다 유소년 비율이 높다. 또 이런 게 또 강력한 힌트인 거죠. 맞죠? 그래서 지도에 표시된 지역이 어떤 스타일의 지역인지, 이게 그냥 완전 농촌인지, 뭐 공업도시인지, 신도시인지, 아니면 대도시인지,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다 그러면 인구 증가가 좀 마이너스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뭐 대도시인지, 아니면 농촌이긴 한데 휴전선 근처의 농촌이다 그러면 성비가 높아야 돼요. 노년층 비율 높으면서 또 군인들 때문에 성비가 또 높아야 돼. 자, 그런 특징을 파악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6월 달에 나왔던 조합이 구례, 무안, 여수 이렇게 나왔거든. 이제 전라남도 쪽으로 해서. 그러면 구례가 시골이니까 농촌처럼 노년층 비율 높은 걸 풀고, 그리고 성비가 제시됐기 때문에 거기서 여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수가 공업도시니까. 자, 그리고 9월 모평 같으면 가평, 성남, 화성 이렇게 나왔거든. 자, 거기서 가평이 노년층 비율이 높은 시골이잖아. 근데 성남, 화성 중에 더 신도시 스타일에 가까운 게 화성이죠. 그러니까 화성이 성남보다 유소년 비율이 높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인 거였어. 그래서 신도시가 유소년 비율이 높다. 요거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세종이나 수도권 2기 신도시를 가지고 출제를 잘해요. 자, 그래서 지역별 인구 특징 비교하는 거 요거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 유입과 관련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자, 외국인 유형들 있죠.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 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가 있고, 유학생이 있잖아. 근데 이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도시, 특히 수도권의 공업도시에서 좀 많고요. 그리고 남자가 많다. 자, 결혼 이민자는 시골에서 비율이 높죠. 그런데 결혼 이민자 수는 도시가 많은 거야. 그래서 수냐 비율이냐 이거 잘 보고 문제 푸시고요. 그리고 유학생은 대학이 있을 법한 대도시. 자, 그리고 뭐 경산이나 춘천이나 전주나 이렇게 좀 지방 도시 중에 대학이 좀 몰려 있는 도시들, 이런 데서 비율이 높다는 거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 파트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온다. 됐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지역지리 저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지역지리 파트는 북한부터 자, 영남권까지 일단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옵니다. 세네 문제 정도 나오고, 백지도가 깔리는 문제가 이 중에서 적어도 두 문제 이상은 돼요. 그리고 백지도 위치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게, 앞단원에서 뭐 공업 파트 문제를 내는데 충청으로만 내고 뭐 이런 문제에서 당연히 충청도 지도가 깔릴 거잖아. 자, 그러니까 백지도 위치 학습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위치 학습이다. 자, 백지도 위치 학습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아예 그냥 그 백지도가 머릿속에 그냥 딱 내 눈앞에 그냥 딱 나타나야 돼.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먼저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자, 북한은 6월달, 9월달 다 기후 파트에서 북한 지도를 찍어놓고 출제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후 파트 강조를 드리고, 근데 기후 파트에 어차피 앞단원에서 다 해결할 거니까 여기다가 쓰진 않겠습니다. 자, 그 외에 기후 파트 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개방 지역과 주요 도시. 자, 위치 학습에서 푸는 자, 요런 스타일 문제. 자, 그럼 개방 지역 하면 나선, 신의주, 개성, 금강산 이렇게 4개 있었죠. 자, 물론 중단된 곳도 있지만 요 4개 중에 구평의 낮은 선봉, 나선과 신의주 요 2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시는 뭐 평양, 남포, 청진, 원산 이런 도시들 있죠. 그래서 개방 지역 하면 한번 써보자. 낮은 선봉, 나선, 신의주, 개성, 금강산 이렇게 4개 있었고, 자, 주요 도시는 북한 최대 도시 평양, 그리고 최대 항구 도시 남포, 그리고 동해안의 청진이나 원산 이런 도시들. 자, 그래서 이 중에 이제 9월달에 출제된 도시가 낮은 선봉, 신의주, 평양, 남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남포 하면 서해 관문, 뭐 신의주 하면 경의선 종접, 혹시 원산이 나오면 경원선 종접, 뭐 이런 키워드로
얘기할 테니까 자, 이런 거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제별 학습에서 배우는 게 농업과 에너지 파트인데, 자, 농업 에너지 파트 쪽은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는 스타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남한의 뭐 식량작물, 북한의 식량작물, 요 그래프 주고 비교한다든가, 남한의 에너지 소비 구조, 북한의 에너지 소비 구조 비교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 좀 봐주십니다. 그래서 북한은 기후 파트, 그리고 개방도시, 주요 도시 위치 묻는 문제, 요 두 개가 일단 제일 유력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갑니다. 자, 수도권은 우리 대도시권에서 정리한 그 내용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도권, 경기도 지역의 도시들의 유형별로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유형별 정리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누라는 거지. 뭐 1기 신도시 스타일의 도시, 2기 신도시 스타일의 도시, 자, 그리고 공업도시 스타일의 도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좀 농촌으로 남아있는 지역. 자, 요렇게 일단 유형을 나눈 다음에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은 상관없는데, 약간 있지. 두 개 지역의 두 개 유형의 성격이 동시에 나타난 이런 지역들은 또 한 지역씩 또 따로 정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유형별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한 지역씩 또 따로 정리를 들어가야 돼. 자, 요래야지 문제를 완벽하게 맞춥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고향이다. 그러면 그냥 1기 신도시 끝이야. 서울로 통근 통학 비율이 높고 서울에서 가깝고, 자, 그리고 90년대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았다. 전형적인 1기 신도시다. 이러면 되는데, 성남은 고향처럼 너 1기 신도시야 하고 끝낼 도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지역씩 따로 정리하라는 건 선생님이 성남 같은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남은 1기 신도시 때 분당이 개발되잖아. 맞죠?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2000년대 이후 2기 신도시 판교가 개발되죠.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린다고. 근데 인구 증가 문제를 볼 때는 1기 신도시처럼 푸셔야 돼. 1990년대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았고 2기 개발될 때 2000년대 넘어서서는 90년대만큼 인구 증가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자료가 인구 통계 관련된 게 나오면 1기 신도시처럼 풀어야 돼요. 이게 1990년대 인구 증가율이 높으니까. 자, 그런데 다른 1기 신도시, 뭐 그 성남이 고양이나 안양이나 부천하고 다르게 자족 기능이 좋아졌죠. 왜냐하면 2기 때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잖아. 자, 그래서 다른 1기 신도시와 다르게 자족성이 좀 높다. 주간 인구 지수도 100을 넘는다. 이런 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성남은 하나의 유형으로 설명할 수 없어. 자, 이건 화성도 마찬가지죠. 화성이 단순히 2기 신도시다 그러면 안 되잖아. 화성은 공업도시면서 2기 신도시잖아. 자, 그래서 화성은 2000년대 이후 인구 증가율이 높은데 다른 2기 신도시처럼 서울의 의존도가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자자동차 공업, 자족성이 매우 강한 공업도시니까. 자, 화성도 주간 인구 지수가 그래서 100을 넘죠. 이런 것들 한 지역씩 따로 정리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도권 관련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강원도는 일단 지형 경관이 잘 나옵니다. 자, 지형 경관을 설명해. 그리고 지역을 찾으라 그래. 용암 대지다 철원 찾고, 자, 침식 분지면 양구나 춘천을 찾고, 정동진 해안당구 경포 석호면 강릉을 찾고, 이런 식의 문제. 한반도 지형이면 영어를 찾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일단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잘 나오는 게, 자, 강원도 3대 도시 비교하는 거. 원주, 춘천, 자, 강릉의 특징 비교하는 거. 자, 현재 인구 1위는 원주고요. 자,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자, 강원도 인구 1등 도시인데, 자, 춘천은 강원도 도청이 있는 도시죠. 그리고 호반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고, 그리고 강릉은 그 해안가에 뭐 관광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폐탄광촌에 해당되는 지역들의 특징. 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태백이나 폐탄광촌이지 총이 아니고, 자, 폐탄광촌, 태백이나 뭐 정선을 언급하면서 찾아야 되는 문제. 뭐 석탄박물관, 태백, 레일바이크, 정선, 이런 문제. 자, 그래서 6월달, 9월달에 나왔던 게 원주, 강릉, 태백 요 세 지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아무튼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백지도 이치 학습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충청에 갑니다. 자, 충청은 잘 나오는 게 일단 공업도시가 잘 나와요.
자, 9월 달에는 충청 도시만 해서 공업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공업 도시가 서산, 당진, 아산, 청주 요 네 도시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네 도시의 공업 구조 반드시 기억하시고 9월 달에는 청주가 정답인 문제가 나왔었죠. 전자 전기 장비. 자, 그다음에 교통과 관련된 키워드로도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교통과 관련돼서도 청주가 잘 나오죠. 청주 국제공항 있고 그리고 KTX 분기역 있고 맞죠? 오송역, 경부선, 호남선 갈라지는 분기역 있는 거. 그래서 청주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천안 아산에 수도권 전철 연결되어 있는 거. 이제 이런 거 잘 언급해요. 자, 그다음에 충청으로 옮겨온 기능이전지. 자, 그러면 잘 나오는 게 일단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리고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는 여기 있죠. 충주와 태안. 충주 태안의 기업도시. 그리고 홍성 예산의 내포신도시를 만들어서 충남도청을 이전했죠. 자, 요런 데들도 잘 나오니까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뭐 그 외에 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주부여, 머드축제, 보령 뭐 이런 것들까지 좀 챙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호남은 공부를 철저히 이쪽으로 가야 돼. 관광, 축제, 특산물. 자, 호남은 워낙 그 여행 갈 곳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뭐 축제, 발달한 축제도 많기 때문에 관광, 축제, 특산물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몇 개만 예를 들어 볼게. 6월달, 9월달에 시험에 나온 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먼저 자, 춘향전 한다. 그럼 어디 가야 돼? 춘향전. 남원 가야지. 남원. 지도에서 남원 찾아야 돼. 자, 국가정원에서 정원 박람회를 하고 람사르 협약 등록 연안습지가 있다. 그럼 순천 찾아야지. 순천. 자, 나비축제 한다. 어디 가야 돼? 나비축제. 한평. 자, 요 세 개가 이제 9월 달에 나온 조합이고요. 자, 6월 달에는 전주 군산이 나왔어요. 뭐 전주는 소리축제, 한옥마을, 군산의 하구뚝 뜬다리부두 뭐 이런 거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개만 적었지만 나올 곳이 되게 많아요. 호남은. 그래서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 축제, 특산물 위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영남권으로 갈게요. 자, 영남권도 충청처럼 일단 공업도시가 중요합니다. 자, 영남권 도시만 갖고도 공업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자, 울산,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자, 구미는 전자, 포항은 제철. 자, 거제는 조선. 자, 대구는 섬유. 물론 섬유가 대구에서 1등은 아니지만 섬유로 대구를 찾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도시가 창원. 창원은 기계, 자동차, 조선, 뭐 전기 장비,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이런 공업 도시들 잘 봐주시고, 자, 그리고 대도시들. 자, 여기서 대도시 하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을 비교하는 문제들. 부산, 대구, 울산, 창원까지가 100만 도시죠. 자, 요 도시들은 일단 단골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부산, 대구, 울산은 또 혁신 도시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영남에 위치한 어떤 시설들, 뭐 혁신 도시의 진주, 김천, 원자력 발전소 있는 도시 쫘라락, 뭐 울진, 경주, 울산, 부산. 자, 그다음에 저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뭐 안동이나 경주 뭐 이런 데들 출제 잘하니까 여러분들 잘 위치 공부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지리 파트에서 좀 중요한 게 약간 새로운 스타일 실험을 좀 많이 했어요. 그 6, 9월에 그 신유형들. 자, 그냥 어딘지 그냥 설명하고 그냥 지도에서 찾아라 이러면 그냥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리는데 이 신유형 문제가 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아니면 이렇게 심리 테스트처럼 뭐가 있다 예, 뭐가 있다 아니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찾아가야 되는 것들 아니면 벤다이어그램 그려줘서 찾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들보다는 조금 더 상황 인지가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좀 끌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으면 여러분들이 상황 인지를 잘 해주셔라. 상황 인지를 잘 해주셔라. 그래서 뭐 예, 아니요 뭐 이렇게 주는 문제나 아니면 뭐 시험지 채점하는 문제 이게 6, 9월 그 20번 문제로 다 나왔잖아. 아니면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에서 요거 공통점은 아니면 요거 중에 하나만 특징은 그다음 둘 다 특징 아닌 거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이동 경로를 주고 그 이동 경로에 해당되는 것들을 쭉 물어보는 뭐 요런 문제들이 신유형으로 나왔으니까
6월, 9월 모의고사 문제들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 문제에 대한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좀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지리 총정리, 자, 단원별로 쭉 했고요. 자, 마지막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지금 열흘 남았는데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일단은 새로운 모의고사는 풀지 마세요. 자, 새로운 모의고사는 풀지 말고 개념 학습을 반복적으로 하시고, 자, 그리고 내가 봤던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만 5단만 이렇게 체킹하는 식으로 복습을 해주셔야지, 새로운 문제 막 이렇게 있잖아. 막 너무 많이 풀면 오히려 그 여러분들 머리에 혼란이 올 거니까 남은 기간은 쭉 개념 복습 위주로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6월달, 9월달 모의고사를 좀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열흘 동안 충분히 성적 올라갑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계속 포기하게 될 거야. 근데 이 남은 열흘 동안 내가 한 문제라도 더 맞추겠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영상 뭐 짧은 거부터 하나라도 보신다면 그거 하나 맞추고 하다 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하루에 하나라도 더 늘어나면 10문제를 더 맞추는 거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자, 벼락치기, 교재 구매, 그리고 댓글 답변 제가 가급적 빠르게 처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교재는 제가 여러분들 구매하면 바로바로 좀 단시간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항상 좀 확인을 제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확인도 제가 빨리빨리 하니까 가급적 여러분들 답변과 그 다음에 교재 파일 전송 요거 제가 바로바로 해드릴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르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이 올해 그 한국지리 컨텐츠 마지막 영상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지리 벼락치기 이때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아무튼 자, 선생님 강의를 쭉 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뭐 그 어떤 소감이라든가 뭐 수강 후기 같은 거 있으시면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뭐 제가 뭐 또 이제 내년에 후배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할 수 있는 뭐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들 뭐 도움을 받았으면 어떻게 도움을 받았다 하는 뭐 어떻게 진솔한 수강 후기들 남겨주시면 뭐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뭐 재작년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준 댓글들 보면 선생님이 너무 뿌듯하고 더 힘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아무튼 뭐 수강 후기 꼭 댓글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수능 끝나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 나신 후에 이 영상으로 오셔서 그 수능 친 후기까지도 남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뭐 이런 뭐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뭐 잘 쳤건 못 쳤던 간에 자, 여러분들 뭐 소식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댓글로 선생님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쌍지리TV의 2024학년도 수능 대비 한국지리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쌍지리TV 영상을 애청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한 우리 제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수능에서 최고의 결과가 있기를 제가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만났잖아요. 자, 이 유튜브에 그 어떠한 그 알고리즘으로 선생님 영상을 알게 되셨는지는 뭐 각자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생님 영상을 확인하고 선생님 영상을 쭉 보신 게 자,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제가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이 인연, 이 소중한 인연, 자,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다 모르지만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영상 봐주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제가 또 느껴져서 조금 더 뿌듯한 마음이 또 큽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하고 현장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특별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쌍지리TV의 2024학년도 한국지리 영상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수능 꼭 대박 나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쌍지리TV 이승국 선생님이었습니다. 수능에서 최고의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